우연한 기회에 한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책 읽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구나. 삶의 레벨이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디오에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설명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설명서라고 할까요? 세탁기 설명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읽으면 내 삶이 바뀌나요? 세탁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읽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갖고 있다면, 이걸 내가 작동하기 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고 읽었어. 그럼 삶의 변화가 생기죠. 설명서만 그러냐? 아니 뭐 설명서 같은 비문학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아픈 사랑을 겪고 있어. 그러면 서정적인 문학도 나한테 새로운 의미로 와닿을 거예요. 내가 좌절을 겪고 있다면요, 주인공이 좌절을 겪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봤을 때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작가들의 묘사나 주인공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움직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 주변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한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한쪽에는 이제 A타입이고 한쪽에는 B타입인데, 이 친구들을 다른 지시를 줬습니다. 이쪽에는 A타입에는 뭘 시켰냐? 배운 내용 요약하기를 시켰어. B에는 그럼 요약을 시켰냐? 아니요, B는 다른 거 시켰어요. 뭐 시켰냐면 내 삶과 관련성 쓰기, 뭐 이런 걸 시켰어요. 어떤 관련성이랑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뭘 쓰라 그랬냐면은 유용성을 쓰게 했습니다. 이 둘이 어때요? 다르죠? 여기가 더 성적이 높게 나왔을 줄 알았는데 한 학기가 끝날 때 평가했더니까 여기가 더 레벨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효과가 어떤 학생일수록 이게 효과가 잘 나왔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이 유용성이 적용됐을 때 성적이 높게 나오는 이 효과가 눈에 더 띄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저는 학습 능력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연구 결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갓 입사했는데 리더십에 관련한 책을 읽어. 그럼 내가 리더예요? 팔로워예요? 아니, 나 리더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삶에 적용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행동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이거를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로 가자마자 어떤 문장을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 책에 써 있어. 그 출근하자마자 과장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근데 눈빛이 달라져. 이게 책을 읽는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경제 경영 관련된 책을 보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 돈에 거의 관심이 없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저는 경제 경영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꾼 게 뭐예요?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먼저 읽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내 상황을 먼저 살피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책들이 뭔지를 보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읽었어요? 그 전에는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읽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읽어요?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고 있는 순간 그 답을 보는 행위가 하나도 안 힘들게 바뀌어요. 내가 읽은 책의 숫자가 내가 해결한 문제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그만큼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책을 읽음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서서히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단순히 누가 좋다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랑 아예 맞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내 문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관점을 찾아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읽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아요. 내 삶의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문제 정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3. 문제가 뭔데? 6. 문제가 뭔데? 모르잖아요. 문제가 뭔데?
뭔데? 답만 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내 삶의 문제를 정해야 돼.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정체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목표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정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생각을 하는 이 문제 정의하느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끝나야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 구조가 변화하고 글자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기를 수 있죠. 뇌 구조가 변화하고 글자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학습 능력이 낮은 사람의 입장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 낮은 사람들은 읽어도 읽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냐면은 읽는다는 행위를 하는 자체가 힘들었어. 듣는 거는요, 뭐예요? 수동이에요. 읽는다는 거는요, 내가 읽어야 돼. 책을 아무리 펴놔도 그 노래는 귀에다 꽂으면 그냥 들리잖아요. 근데 책은 아무리 펴놔도 내가 읽으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읽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읽기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도 가지도 않고 그 전에 글자 읽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요. 그럴수록 독서의 의미가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내가 내 인생과 관련 없이 다른 사람 추천으로 그냥 있는 책을 읽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같은 읽기라는 행위가 있을 때 내 삶과 내 문제에 직면한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읽어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내가 이별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법, 그걸 내가 읽어.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회사에서 안 잘리는 방법.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베스트셀러라서 설거지 빨리 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나 설거지 하지도 않는데 그거 읽을 수 있을까?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읽는 행위 자체의 효율도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내 문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삶에서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찾는 법, 인생의 이상형 월드컵 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요것만 해도 또 한 편이 나오니까 요거 일단 빼놓고, 그럼 이런 내용 보고 싶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구독 눌러놔야지. 지금 인생 이상형 월드컵 하는 법 보려면 구독 눌러놔요. 예, 여튼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세요? 지금 당장 베스트셀러를 버리세요. 내 삶과 연결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지식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구글의 도서 검색 기능.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원래 네이버에 그 기능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그 기능을 없앴어. 근데 구글의 기능은 점점 더 발전되고 있어요. 뭐예요? 제가 도메인 이거 적어 드릴게요. boks.google.com books.google.com. 여기 들어가면 우리나라 책만 있어요? 아니야. 전 세계 도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책이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양은 충분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문제 자체에 내가 계속 포커싱을 맞출 수 없는 게 문제야. 그럼 거기다 뭐라고 쳐야 돼요? 이 books.google.com에다 여기다 뭐라 쳐야 돼요? 집중력이라고 쳐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쳐볼까? books.google.com.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집중력 한번 쳐. 집중력. 이거 나오잖아. 기적의 집중력. 하루에 16초 연습만으로 당신의 집중력이 달라진다. 일본의 집중력 전문가 모리 겐지로가 말하는 노하우. 기적의 집중력. 아이의 집중력. 부모에게 달려있다. 나 너무 다 컸는데. 예. 집중력을 키우는 단순한 습관. 집중력의 기술. 그죠? 집중력 대화법 28가지. 어때요? 내가 뭘 봐야 되는지가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만약 그 실행력의 문제에서 실행력도 여기 한번 쳐보자. 실행력. 문제를 댓글에다 물어보지 말고 여기다가 치라고. 미친 실행력 나오잖아. 실행력 업노트.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후회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기조절의 심리학. 이거 보고 싶은데?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원모어 포인트, 진짜. 예. 매력 있는 책을 찾았어요. 그럼 이거를 원래는 돈을 아끼려고 제가 뭘 했냐면은 도서관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그때까지 내가 책을 보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땅 떠오르면 그거를 책을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전자책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내가 문제인식이 떠나기 전에 바로 내가 읽는 것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속도 문제 때문에 제가 전자책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독서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보더라도, 와, 진짜 주원규의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